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제 평균값 정리를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분을 이용을 해서 그 함수의 증가, 감소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바와 같이 그림에서 이게 이제 y 꼴 fx라는 함수입니다. 주어진 이거 y 꼴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B점이랑 C점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접선을 그으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이제 요 점에서는 미분하면 f 프라임 a b 값 계산하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도 f 프라임 c도 0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점이라 부르냐? 우리가 정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극대값과 극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B보다 작은 점 X를 잡으면은 이 점에서 여기 해당되는 요 점이 바로 이제 X, fx가 되는데요.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f 프라임 x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이제 양수임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고요. 기울기가 다 양수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함수가 무슨 함수? 증가함수죠.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증가함수일 때는 f'x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여전에서는 f'x가 미분하면 음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여기 x가 여기 있을 때는 요 점에서의 f'x 값을 계산하면은 음수입니다. 그러다가 여기는 정점에서는 0이고 여기에서는 또 여기가 x점일 때는 이 점에 이제 기울기가 f'x가 이제 양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양수 f'x가 양수면은 증가함수, f'x가 음수면은 감소함수, f'x가 양수면 증가함수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이제 정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함수 f의 이제 증가 감소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함수값 fx가 증가하면 f는 그 구간에서 증가 함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요것은 이제 뭐 그냥 말로 하는 정의죠. 말로. 그다음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함수 값이 감소하면은 그 함수를 디크리징 감소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정확한 정의가 아니고요. 그 정확한 정의는 이제 밑에 나옵니다.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x가 x1보다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 값이 fx1이 fx2보다 작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f를 이제 증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x1이 x2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fx1이 더 크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감소한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교과서에는 이제 요거까지 뭐 만약 이렇게 이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생각한 상태 증가함수라고 정의하는 데도 있고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작을 경우, 큰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이제 감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는 이제 증가함수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상수함수는 증가함수가 아닌 거죠. 상수함수는 증가함수 아니에요. 감소함수도 아니고. 이것도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한 거라서 이거는 뭐 정의만 하고 넘어갑시다. 예제는 여러분 스스로 다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아까 제가 그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 어떤 개구간에서 모든 점에서 f'x 값이 0보다 크면 f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증가하고
그 다음에 f'x가 음수면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은 성립이 안 돼요. 여기서 뒤쪽에 나오게 이제 여기는 참조 리마크 여기다 적을게요. 리마크 f가 증가 함수다라고 해서 f'x가 모두 0보다 크다. 이거는 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요거면 여기 예제.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f'x가 0보다 크면은 f는 증가함수는 맞는 이야기인데 반대는 성립이 안 돼요. 그 이유를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냥 놔둘까요? 여기다 바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fx를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x 삼성으로 보면은 얘는 그래프 그리면 증가함수죠. 이렇게 x 함수 고등학교 때 많이 그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y 꼴 x 3승 이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f'의 x를 미분을 해서 하면은 3x 제곱이죠. 제곱인데 x 대신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f'의 0은 0이 나오죠. 그래서 0보다 크지 않죠. 근데 얘는 증가함수인 거는 분명합니다. 증가함수이지만 fx는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증가함수라 해서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바로 이 함수예요. 물론 y가 x 4승도 되고. 자, 그거 알아두고요. 요 이유도 요거 증명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여기 교재에 있는 걸로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f가 증가함수를 증명할 건데 이제 여기 증가함수 이제 1번을 증명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에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이거를 증명할 때는 우리 증명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목표가 바로 뭐냐면 클레임이라 불러요. 목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뭘 해줘야 되냐면 x1이랑 x2가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우리 증명해야 될 게 이제 f의 x1이 f의 x2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요거를 증명해야 돼요. 요거를 가정할 때. 그래서 가정이 바로 뭐냐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한 후에 이제 x1이 x보다 작으면은 fx1이 x2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해 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두 점을 찾아냈죠. x1, x2가 작다. 요거를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도 역시 미분 가능하고 이제 연속이 되죠. 그럼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면은 이제 요게 바로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요거 프라임이 C가 되는 C가 이제 x1과 x2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 값이 뭡니까? 양수죠. 양수. 네, 양수라는 사실이 우리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요 식이 나오는데 요거 값은 요거랑 요건데 x2가 크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양수가 돼가지고 이제 fx2가 x 요보다 크다, 작다라는 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작은 거는 뭐 똑같이 방금 한 걸로 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네, 감소한 거는 요 부등호만 바꾸면 되죠. 얘가 음수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하면 됩니다. 증명은 뭐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뭐 너무 예제를 안 하면은 또 그러니까 감수 구간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fx가 2x 3승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 요거일 때 함수 f의 증가 또는 감소 구간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어떻게 방금 위에 정리한 거를
적용을 해서 방금 위에 정리를 이용하려면 이제 일단은 미분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 뭘 이용할 거냐면은 fx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f 증가. 기억해야 될 게 f 프라임 x를 계산을 해서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는 감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계산을 하면은 6x 제곱에다가 6x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6에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이제 6을 이제 묶어내면은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인수분해 고등학교 때 많이 했죠. 하면은 6x 제곱 6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인수분해한 거고요. 인수분해. 그렇게 보면은 자 f 프라임 x 값이 이건데 이게 0보다 크게 되려면은 자 0보다 크게 되려면은 이제 x가 1보다 크고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녹색으로 해놓고 f 프라임 x가 요 구간에서는 무슨 f는 요 구간에서는 f는 증가 맞나요? f 증가. 다시 이야기하면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f는 증가. 그 다음에 이제 x 프라임 x 0보다 작은 거를 풀면은 이 구간이죠. 요 구간이니까 요 구간에서는 f는 감소. f는 감소. 그래서 이제 1 무한대 여기 1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2. 요거는 마이너스 2인 경우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f는 증가. 그다음 마이너스 2에서 1에서는 f는 감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분을 이용을 해서 함수의 증가 함수 구간을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 구간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많이 한 내용이라서 그냥 계속 넘어가면은 좀 그러니까 그냥 예제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정리 내용은 계수 판정법인데요. 요거는 뭐냐? 요것도 이제 점 C를 염수 함수 F의 한 임계점이라 하자. 여러분 임계점이란 뭡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죠.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영어로는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자,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이제 임계점의 종류는 뭐가 있죠? 정점. 그다음에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존재하고 그다음 양끝점. 그죠? 그 점입니다. 자, 그래서 C를 근방에서 C를 경계로 하고 F 프라임 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는 극대값을 갖는다. 네, C 근방에서.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래프가 이제 C점에서는 뭐 여러분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임계점이죠. 미분이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지만은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 있으면은 다 미분값이 양수죠. 양수.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으면은 음수. 그래서 요 점을 보면은 이제 극대값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1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분이 안 되는 점, 이거는 싱귤러 포인트인데 미분이 되면은 요런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증가, 오른쪽에는 감소. f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C 근방에서 C를 경계로 하여 f 프라임 x 부호가 이제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은 f는 이제 극소값을 갖는다. 그거는 이제 이런 형태겠죠. 이렇게 이게 극소값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는 미분이 존재 안 하는 거죠. 존재 안 하는 거면서 이쪽 또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근방에서 C를 경계로 하여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은 F는 그 값을 갖지 않는다. C를 경계해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요.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C점에서는 이제 연속이 안 되죠. 연속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요 점이 C라고 하면은 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왼쪽은 양수, 오른쪽은 다 미분값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값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증명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다 미분이 가능하죠.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제 미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6x 제곱 더하기 6x인데 요거 인수분해하면 6x x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미분이 0 되는 점을 찾으면은 얘가 바로 이제 임계점이 되는 거죠.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임계점입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극대점인가 극소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그림을 많이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0 되는 점, 그러니까 여기 x가 0, 여기 x 값이고 미분해서 한 함수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0보다 작은 경우, x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네. 자, 이거를 바꿉시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x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이제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x가 0인 경우, x가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프 그릴 때 우리도 이렇게 앞으로 많이 사용할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이제 fx 프라임 x 값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뭡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f 프라임 x는 양수가 됩니다. f 프라임 x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다음에 x가 0일 때 0이고요. x가 마이너스 1과 이제 요 구간에서는 0과 2 사이일 때는 한번 볼까요? 0.5 마이너스 0.5 그 마이너스 0.5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x가 1보다 클 때는 양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나? y 값 x 값은 여기에서는 미분한 것이 양수니까 증가. 얘는 뭡니까? 임계점. 얘는 감소. 증가. 그러면 얘가 무슨 점? 증가 감소 극대점. 그죠? 극대값을 가지고 여기는 극소값. 네. 가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0에서 감소하고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0에서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이 점은 x 이퀄 마이너스 1, 0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그대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요 그래프는 아니구나. 요 옆에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한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2 3이 나오고 그 다음 0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죠?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미분해서 0 되는 점 아니면은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다 구한 후에 이렇게 표를 작성을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런 거. 요거를 봅시다. fx 이꼴 x의 3분의 5승 마이너스 x의 3분의 2승. 자, 요것은 여러분들 알지만은 자 여기가 x
3분의 2승이 나오죠. 자, 3분의 2승은 x 이꼴 0에서 미분이 존재하는지, 미분값이 존재하는지. 미분값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0에서? 자, 이건 미분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요거를 하나 확인을 해 볼까요? 미분값이 존재하나요? 요거를 여기다가 적고 여기다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gx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gx를 뭐 x의 3분의 2승이라 하자. 그럼 이제 g 프라임 0이 존재하는가? 존재 안 하거든요. 존재하는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극한값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의 h 빼기 g의 0. 네, g0입니다. 그 여기다 0 집어넣으면 g0은 당연히 0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 바로 h의 3분의 2승 0 집어넣으면 빼기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의 3분의 2승 그러면은 이제 리미트 h가 0이면은 이게 바로 이제 h의 3분의 1승분의 1 나와요. 그래서 h가 0으로 가면은 얘가 존재 안 하죠. 뭐 양수 음수에 따라서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네, 존재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x의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지만은 요게 x의 알파승인데 일반적으로 x의 알파승인데 알파가 1보다 작으면은 이제 x꼴 0에서 미분이 안 됩니다. x꼴 0에서 미분 불가능. 네, 요게 지수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에 이제 요거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 해야 될 거는 여기가 x의 3분의 2승이 있기 때문에 이제 x 이꼴 0은 미분 불가능해서 이제 뭘 가집니까? 미분 존재하지 않는 게 무슨 점이죠? 이게 특이점이죠. 특이점.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임계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이점이 바로 임계점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임계점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0이 아닌 경우는 다 이게 미분이 가능해요. 이제 x 0이 아닌 경우는 이제 x의 3분의 2승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일단은 미분 안 되는 점이 x 이꼴 0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면 되고요.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점, 그래서 미분을 해봅시다. 0 아닌 점에서 우리 교재에서 한 것과 같이 이제 f'(x를) 계산을 하면은 여기 이제 요거 미분한 거니까 이게 3분의 5에 x 2분의 3분의 2승이 나오고요. 요거는 3 곱하기 그죠? 3분의 2에다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나오죠.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0 되는 점을 찾으면 x 이꼴 5분의 6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x 이꼴 5분의 6 나오죠. 그래서 지금 미분에서 0 되는 점은 5분의 6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표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표를 채우고 있습니다. 요거는 x가 0보다 작은 경우, 여기는 x의 범위가 0이랑 5분의 6 사이 있는 경우, 여기는 x가 5분의 6보다 큰 경우. 네. 그래서 이제 미분값이 이거니까 5분의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큰 거니까 x가 5분의 6보다 크면 이게 양수가 나오죠. 양수. 그 다음 5분의 6이면 0.
5분의 6보다 작으면은 다 음수입니다. 음수. 그죠? 요 부분이 5분의 6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면은 자 그런데 얘보다 작고 x가 음수면 여기가 음수죠. 음수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이제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한 것 같이 양수면은 증가, 음수면은 감소, 양수면 증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계산을 하면은 f의 여기다 제로값 계산하면은 극대값인데 요 실제적으로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0 집어넣으면 0이 되고 5분의 6을 집어넣으면은 5분의 6을 집어넣으면은 얼마 나왔습니까? 5분의 6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음수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요 점이 나오고요. 0일 때는 0이 되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는 올라갔다가 여기는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뭐 정확히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대략적으로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과 같이 정확하게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뒤쪽에 나오는 이제 2번 미분한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대략적 형태로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자 한번 미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어진 함수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여러분 여기 참고를 하는데 자 주어진 함수 y 이꼴 fx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한다.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아무 함수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1단계 여기가 자리가 좀 모자라는데 그래서 요 옆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 뭡니까?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자, 임계점을 구한다. 임계점을 구하는 거는 뭘 구해야 됩니까? 임계점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끝점, 양 끝점, 구간의 양 끝점, 그 다음에 정점, 그 다음에 특이점. 여러분 특이점을 구해야 돼요. 특이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어진 함수가 무조건 미분 가능하면은 이제 특이점만 구하면 되죠. 양 끝점이랑 그 특이점만 구하면 되고 이거 구하는 게 제일 특이점이라고 하는 미분 불가능점 한 점이 바로 특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해야 될 게 여러분 계산할 게 특이점을 구한 후에 임계점과 임계점 사이에 여기는 두 개의 인접하는 임계점 사이에 임계점을 중심으로 좌측 우측 미분값 계산한다. 그러면 되겠다. 자, 임계점의 우측 좌측에 이제 미분값 계산. 그 다음에 세 번째 표 작성, 그래프 표 작성해서 이제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표 작성이라는 것은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표 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프 그릴 때 이제 요 표 작성을 하려면은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와 같은 임계점을 구해야 돼요. 이런 게 임계점이잖아요. 임계점을 구하고 임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우측 여기 봐요. 좌측 우측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분값을 계산해서 양수인지 확인하고 요 표만 여러분 잘 그리면은 전체 그래프를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어떤 함수라도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게 이 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표 작성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UP 수업이라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미적분을 많이 이제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교재랑 대학교 교재 차이점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분석도 많이 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는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고등학교 정책에 지금은 정책책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고등학교 참고서에도 이런 문제가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 뭐 극대 극소가 없는 뭐 이런 거는 그래프를 다 그리면 되는 거고 그래도 내가 몇 개는 좀 풀어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4번 문제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 4번 그 다음에 어느 문제를 할까요? 뭐 이 정도만 합시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앞부분은 좀 해서 뒷부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하고 빨리 이제 우리 2장, 3장을 다 끝나겠습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2번 미분한 거고요. 두 번 미분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2번 미분을 해서 오늘 여기에서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이제 이 그래프가 y = x 삼성 그래프 형태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y = x 3승 아니면 5승 3승 정도 이런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프를 보면 잘 알겠지만은 요 부분을 잘 봐봐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맞나요?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거를 뭐라 부르지?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위로 오목 이렇게 부르죠. 오목. 위에서 볼 때 오목하죠. 아래에서 보면은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오목하게 패했다 그러고 아래에서 보면 볼록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 오목, 아래로 볼록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영역에서는 보면 위에서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 볼록. 근데 아래에서 보면 아래로 오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점은 바로 뭐냐면 이제 여러분 그래프를 보면 잘 알겠지만 또 어떤 현상입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하면 요거 기울기가 요거죠. 이 점에 접선을 구하면 기울기가 이거죠. 그러면 이 기울기가 큰 게 더 가파른 거죠. 요 점이 이제 x1이라 놓고 요 점이 x2라고 놓으면은 이제 f'(x1)이랑 f'의 x2를 비교를 하면은 얘가 더 큰 거죠. 이제 크면은 이제 위로 오목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f' 요거 이제 밑에 정의가 나오는데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여기 경우는 봐요. 여기가 만약에 x의 3이고 여기가 x의 4면은 이제 x의 4는 x보다 작죠. 그런데 f'의 x의 4 계산하면은 얘는 음수로서 양수네. 얘가 양수. 얘가 더 크죠. 여기는 더 작죠.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네, 이런 형상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감소입니다. 감소. f'x는 감소. 이 구간에서. 근데 여기서는 증가. 여기는 f'x 증가. 이 구간에서는 증가. 이 구간에서는 감소. 이런 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정의. 자, f가 폐구간 i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자. f'이 i 구간 증가함수면은 위로 오목
감소함수면은 아래로 오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정의의 정의. 정의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오목이랑 볼록이랑 그 개념과 똑같이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아래로 오목, 위로 볼록. 여기 볼록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이제 다른 책을 보면은 위로 볼록 이렇게 말을 씁니다. 여기는 위에서 보면 오목하죠. 아래에서 보면은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뭘 하느냐? 자, 주어진 함수가 이제 두 번 미분 가능하다고 하자. 두 번 미분한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면은 얘가 위로 오목이고 f'x가 0보다 작으면은 아래로 오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은 뭐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요 사실로부터 우리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f 한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면은 한번 요 함수가 i에서 뭡니까? 요런 이 함수가 증가함수죠. 앞에 배웠잖아요. 미분한 게 0보다 크면은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니까 f'x에서 증가함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위로 오목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요 경우는 요게 되면은 이제 f'x는 감소함수. 감소가 되니까 아래로 오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목과 볼록의 이제 그 바뀌는 점.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하면은 이 점에서는 위로 오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아래로 오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우리는 변곡점이라 부릅니다. 변곡점. 그러니까 변곡점 영어로는 inflection point라 불러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곡점은 미분 가능하다면은 이제 f'x가 이제 더블'(x) 일반적으로 이제 0 되는 점이 이제 변곡점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f'x가 연속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은 변곡점. 물론 미분이 안 되면서도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아래로 오목, 위로 오목. 이것도 하나의 변곡점이죠. 변곡점. 미분은 안 돼요. 미분 안 됨. 미분 불가능. 네, 미분 불가능하면서도 이제 변곡점이 되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고. 자, 변곡점이면은 미분해서 0 된다는 건데, f'xc가 0이라고 해가지고, x = c가 변곡점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요 명제는 거짓 명제. 얘는 거짓. 자, 요거는 거짓 명제. 다른 색깔로. 요거는 거짓 명제. 왜냐면은 fx가 교재에 나온 것 같이 x의 4승이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뭐야? f 더블 프라임에 0 집어넣으면 0이죠. 맞나요? 그러나 f 프라임 x를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되냐? f 더블 프라임 x를 다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게 4, 3, 12의 x의 제곱이 나오잖아요. 얘는 이제 항상 0보다 큽니다. x가 0이 아니면은 이제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좌측에서도 위로 오목, 오른쪽에서도 위로 오목 그런 변곡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x = 0은 변곡점이 아니다. 자, f 더블 프라임 0이 되더라도 이제 변곡점이 아니다. 그래서 요 명제가
거짓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 명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계 도함수 판정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f 프라임이 0 되는 것이 이제 정점이잖아요. C가 정점인데 이제 f 주어진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할 때 그 점이 이제 정점이면은 이제 x = c가 극대인가 극소인지 이제 극소점인지 극소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극대 극소를 이제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f 프라임 x가 이제 음수인 경우는 음수인 경우는 점C에서 극대 값을 가지고 이제 얘가 양수인 경우는 극소 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계 도함수 판정법인데요. 이것은 뭐 내가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y 이게 헷갈리면은 x 저것만 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게 여러분 보면 이게 0보다 작을 때 극대고 클 때 극소이죠. 여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으면은 극소, 크면은 극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 헷갈릴 때는 y x 제곱만 봐요. 여러 그래프를 알고 있지만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x 0이 이제 극소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해봐요. 두 번 미분하면은 2가 나오죠. 양수죠. 극소점에서는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양수다. 이건 극소점, 극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y 마이너스 x 제곱을 보면은 그래프 누구나 다 그릴 줄 압니다. 이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y fx가 x 마이너스 x 제곱인 경우는 이제 f 더블 프라임 x를 계산을 해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음수입니다. 그래서 물론 f 더블 프라임에 0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고요. 그럼 이제 음수일 때는 이게 극대 값이 나옵니다. 극대. 네, 요거만 알아두면 돼요. 이게 이계도함수 판정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함수의 극대 값과 극소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주어진 함수가 일단은 폴리노미얼 형태 주면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거죠. 미분 뭐 두 번, 세 번 다 미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극대 극소 값이 다 0 되는 점이죠. 미분에서 0 되는 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 교재 참조하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한 내용이라서 미안합니다. 맨날 고등학교에서 다 배운 거라고 그러면서 넘어가서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다음 어목성, 볼록성도 여러분들이 또 노트 교재를 확인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대와 극소점의 응용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에서 많이 배우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제가 뭐 하나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를 볼까? 하나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만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을 봅시다. 실생활에서.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모양이 양철이 있습니다. 이제 한 변의 길이가 a. 여기 a 양철이 있습니다. 양철 직사각형.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모퉁이를 접어서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자를 만들려는 여기 어떻게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내요. 요거 잘라내고 요 부분 좀 접으면 접고 요것도 접고 이렇게 접으면은 이제 접어서 잘라낸 부분을 요 잘라낸 부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여기다 요 끝에다 풀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풀 붙이고 요거 풀 붙이면은 이제 뭐가 생기냐 박스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위는 여기는 뚜껑이 없는 뚜껑 위 위가 오픈된 위가 오픈 상자 오픈된 상자가 나옵니다. 네, 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뭘 하냐 이런 상자의 부피를 최대로 하는 이제 부피를 최대. 그래서 이 부피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부피가 그러니까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자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많은 이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지 그것만 공유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잘라내는 거를 이제 x라고 놓읍시다. 네, 요 잘라내는 요 길이를 이제 x라고 해볼까요? 아니면은 네, 요거를 잘라내는 걸 x라고 놓읍시다. 잘라내는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놓읍시다. x라고 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상자 넣으면 요 길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가. 그럼 요게 이제 요 변이 바로 뭐가 됩니까? a 빼기 2x가 되겠죠. 그죠? 요 변도 a 빼기 2x가 되고 높이가 바로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피 계산하면은 부피가 바로 여기 교재에 나온 것 같이 부피가 바로 이제 높이 x 가로 세로 a-2x 해서 이제 이게 바로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x가 는 함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겠고 반보다 작아야 되겠죠. 2분의 a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x의 범위가 0에서 2분의 a까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요거를 미분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폴리노미알이니까 항상 미분이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해서 요거를 미분을 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 인수분해하면은 이제 6x-a, 2x-a가 되고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0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하면은 x는 6분의 a가 되고 또는 2분의 a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두 개의 극점이, 요거는 끝점이 되죠. 끝점. 네, 끝점이 됩니다. 근데 2분의 a가 돼버리면은 상자를 만들 수가 없죠. 사실 얘는 우리가 사실 필요가 없는 점입니다. 상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이제 6분의 a입니다. 6분의 a인데 이제 6분의 a일 때의 두 번 미분을 계산해 보면은 v를 두 번 미분하면 24x-8a가 나오는데요. 거기 6분의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음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이계 도함수 판정법에 의해서 이제 6분의 a일 때 극대값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극대값.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 부피가 바로 이제 27분의 2 a 삼성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한 상자 만드는 데에도 우리가 미분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접는 그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예제는 뭐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도 이제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머지는 혼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3을 다 끝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4 이제 적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